강의를 듣는 시간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도 함께 소리내서 아 이렇구나라고 얘기하는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A4 용지 들으시고 목소리를 높이고 펜을 들어서 써보고 말해보고 시작 써보고 말해보고 해서 내 걸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돈은 왜 안 벌어? 여러분 우리 현 주소를 보면 이제 기대 수명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놀라지 마십시오. 100 올해 태어난 아이들이 142세까지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와우, 큰일 났죠. 우리 이제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지금 태어나서 150년가량을 살 모든 준비를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현재 지금 저와 비슷한 50대 기대 수명 100세 넘습니다. 50대 100세 넘어요. 그럼 40대는 110세, 20세입니다. 30대는요, 120세입니다. 120세.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나만 늙나? 예, 맞습니다.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부모님도 지금 70 넘으셨는데 저희가 모셔야 됩니다. 뭐 경제 능력 없으시기 때문에. 그럼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또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젊은 친구들이 빨리 독립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다 합니다. 고갈. 없어진다는 거죠. 엄태호 대표님 그 음소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립니다. 자, 이러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시니어들이 놀면 안 된다라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됐고 젊은 친구들도 이제는 일을 하면서 2차 산업, 2차 자본소득, 금융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도 일을 하고 금융이 또 돈을 벌어주고 하는 그런 것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저희 같이 공부를 많이 하고 투자를 한다는 주식이나 ETF, 국채, 부동산, 여러분 그 뭐 죄송한데 코인 뭐 이런 얘기 듣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아직 그건 안정화된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성이 약간 위험합니다. 굉장히 몰두해서 100% 몰입하는 사람들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좀 본인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금융 공부는 안 되면서 이상한 다단계 특히 저희 사무실 매장에 다단계로 유인하거나 다단계 상품을 권하거나 이런 분들은 출입을 금지할 겁니다. 이 폰지 사기, 돈 놓고 돈 먹기,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뭐 600억을 벌어주네 이런 얘기 듣고 투자하는 본인들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돈 벌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사기성이 있는 거죠, 본인 자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일하고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연평균 9 내지 15% 정도의 수익률 내는 사람이 투자의 고수들 1%, 2%에 해당하는 사람이 합니다. 엄태우 대표님 같은 분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엄태우 대표님 일 열심히 합니까? 안 합니까? 열심히 하죠. 그리고 단기 적금이 2 내지 4%. 연입니다, 연. 고위험 상품이 4 내지 6%인데 연이요. 1년에 2배를 벌어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무식할 만큼 떠들어대는 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유식하다는 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거고 무식하다는 건 나쁜 뜻이고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무지하다는 거죠. 저희도 이 재테크 들어갈 때까지 10년 동안 공부를 하고 재테크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투자해 놓고 뭐 한 달에 뭐 저희 수입의 50% 투자를 하지만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 좋은 회사를 골랐고 좋은 나라를 골랐고 좋은 부동산을 골랐기 때문에 걔가 오르고 일할 동안 10년, 20년, 30년을 기다리는 겁니다. 바로 수입되는 건요. 내 손으로 시작. 내 손으로 내 몸으로 일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제 말 꼭 듣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상한 데 가서 23만 명이라는 뭐 20만 명, 30만 명이라는 분들이 몰려가서 했다는 거는 국가적 창피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도 많은 회사가 저기 뭐 테헤란에 2,000개 회사가
강남에, 서울에 2,000개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기성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회사에 가지도 마세요. 내 손으로 일하고, 시작. 내 손으로 일하고, 내 능력으로 일하고, 사용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좋은 기업이나 좋은 부동산이나 좋은 국가의 또는 여러분 ETF 같은 거, S&P 500개 그룹의 주식을 전체 고르게는 ETF가 연 4에서 10% 이상 수익이 나요. 그런데 꾸준히 적금 붙듯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재테크의 황제가 아니기 때문에 10년 이상 공부하셔도 위험률이 있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돈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같이 돈 있는 사람은 그런 걸 하지 않아요. 먼저 1차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열심히 돈을 벌 수 있을까? 나 자신을 바꾸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에 관심이 더 많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노후를 할 준비가 500에서 1,000만 원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한 달에 300가구 못 살고 여러분이 노후 자금을 쓸 때는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00에서 2,000 정도가 있어야 현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니들도 한 300 정도 있어야 현재 그래도 중산층 이상을 살 수 있어요. 그럼 10년 뒤에는 500.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고급 레지던스들이 이제 한 달 입주 비용이 1,000만 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왜냐면 고급 레지던스는 지금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에 들어올 고객을 해서 지금 짓고 있거든요. 롯데 같은 데서 막 짓고 있는데 1,000만 원이 월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월 1,000만 원이 10년 뒤, 20년 뒤에 월 사용료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여기 계신 어른들은 50만 원에 살 때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 한 달에 200, 300이면 생활비를 썼지만 지금은 식비가 2, 300이 더 남게 나가요.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이제 내가 노후가 준비가 안 됐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노후를 준비하러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노후를 준비할 만한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멋진 1차 산업을 찾으러 오시든지 어디로 오셔야 되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비밀인데 민, 고로 오시면 됩니다. 시작. 민, 고. 왜 고, 그런지 아십니까? 저희는요, 6세부터 99세까지 우리 회사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6세부터 99세까지, 시작. 6세부터 99세까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이 좋다. 시작. 시장이 좋다. 좀 이따 퀴즈 나갈 거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나는 여러분이 언제까지 일하고 싶은가? 그럼 언제까지 바른 건강과 바른 정신, 그리고 바른 가정을 만들고 싶은가를 결정하세요, 오늘. 바르게 건강하자. 시작. 바르게 건강하고 바른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바른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제가 요즘 성경과 논어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논어 많이 권하고 있어요. 바른 건강과 바른 정신이 우리나라를 바른 가정으로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사회까지 발전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재산 상황을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나는 내가 대출이 하나도 없는 집이 있다. 나는 할부금융이 없는 차가 있다. 나의 부동산 규모와 유동자산, 주식, 채권, ETF,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있죠. 아니면 현금, 뭐 상품권, 금, 골드, 실버 이런 겁니다. 이런 걸 내가 얼마를 갖고 있나 체크해 봐야 돼요. 그거 외에 지금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에서 500에 1,000만 원 정도 연 6% 정도를 찾아봤을 때 연 6%잖아요. 내가 한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럼 연 6%잖아요. 자,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 계산기 나누기 6% 하면은요. 연 6%로 했을 때 꽤 있어야 되네. 너무 많은데. 20억 정도의 재테크 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20억 정도. 굉장히 심각하죠?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드리고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일을 하셔야 되고 또는 참 내 80까지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요즘은요. 80까지.
83세까지 일해야 된다 그래. 83세. 몇 세요? 83세까지 일해야 된답니다. 누구든지. 그러려면 어떻게 건강해야겠죠. 건강. 건강할 수 있는 뭔가 일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열정. 시작. 열정. 저는 열정을 성의를 다한다. 성실하다. 정직하다. 작은 일에도 성의를 다하는 걸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시끄럽고 떠드는 게 아니라 성의를 다한다. 열의를 성의를 다하고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정성을 다하는 것을 전 열정이라고 봅니다. 열정적이란 목소리 좀 크고 말 잘하고 시끄럽게 하는 게 열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저는 열정적인 여자의 1등이 박현주 전무라고 생각해요. 박현주 전무. 정직합니다. 성실합니다. 성의가 있고요. 신용이 있어요. 꾸준히 뭔가를 해냅니다. 그게 열정입니다. 오늘 막 열심히 했다가 내일은 안 하고 무슨 일 있으면 또 금방 안 하고 이런 사람은 열정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순간순간 왜 막 흥분하시는 분들 있죠?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열정은 뭐라고요? 정직해야 되고 성의가 있어야 되고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꾸준한 게 열정이에요. 여러분 열정 있으십니까? 저도 이 열정을 잘 만들고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냥 성질 급하고 다혈질적인 사람이 아니라 꾸준하게 성의를 지키고 성의를 다하고 성실을 어제 어떤 분이 오셨는데 제가 이제 대구에 갔었는데 그분이 저보고 자꾸 회장님이래요. 회장 아닌데. 저보고 이제 협회장은 맞죠. 근데 저보고 성공한 이유를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옆에 있었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연세가 좀 있으신 멋진 분이셨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몸에 배어 있겠죠, 뭐가. 자, 그럼 건강과 열정 시작. 건강한 사업인가? 열정적인 사업인가? 시작. 건강한 사업인가? 열정적인 거가요. 제가 시끄럽고 떠들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훅훅거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다혈질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에 있느냐면 슬, 리, 밍, 고에 있습니다. 시작. 슬, 리, 밍, 고에 있어요. 비밀인데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앞으로는 건강과 뷰티 사업, 시작. 건강과 뷰티, 아름다워지는 사업, 근골격계, 이제 대사에 대한, 뭐, 신진대사, 대사에 대한 시장은 많이 열려있죠. 건강식품도 많습니다. 그거 말고 근골격계, 그다음에 항노화. 항노화가 뭐죠? 늙지 않는 것, 덜 늙는 겁니다. 그 시장, 그리고 아이들의 성장, 성격, 성적 등 많은 시장들이 있어요. 그런 시장들이 있는 회사가 있어요. 어딜까요? 슬, 리, 밍, 고입니다. 건강해질 수 있고요. 아름다워질 수 있고요. 근골격계 뼈하고 근육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노화를 지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아이들 성장부터 성격, 성장까지 좋아지는 거. 출산, 통증, 너무나 많은 시장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슬, 리, 밍, 고. 근데 이게 왜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게 뭐가 되겠어? 말도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엄태호 대표님 음소거 좀 부탁드려 계속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거 나도 알아. 그거 좋지. 그럼 시장이 없는 거예요. 야, 그게 무슨 그걸 무슨 입고 그렇게 되겠어? 라는 얘기를 들어봤다. 얘기했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 손 들어보세요. 야, 거짓말해, 거짓말, 사기다, 사기. 그런 게 어딨어, 그죠? 지금 우리가 핫한 시기에, 핫한 시기. 근데 사람들이, 그거 다 알아. 나 있잖아. 그거 다 알고 있고, 내 주변 다 입었어. 뭐 이렇게 되면 돈 벌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저는 돈 버는 테마를 하는데 멍청한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대표님. 안 믿어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죠. 믿기만 하면 돈이 된다. 시작. 믿기만 하면 돈이 돼요. 사실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어떤 게 돈이 될 시장이에요? 그게 우리는 2030년쯤 돼야 사람들이 이 제품을 알아보고 우리 프로그램을 알아볼 거라 생각하고 2030년 때까지 열심히 하려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 경제를 모르시니까 자기가 자기는 아는데 남이 모르면 유명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한번 로로피아나 여러분 아시나요? 뭐 부가티 여기 좀 제가 쉬운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잘 모르잖아요. 그게 뭐야? 제가 좋아하는 로로피아나 옷입니다. 부가티 자동차예요. 근데 여러분 모르시는 분 많잖아요. 그죠? 그럼 유명하지 않은 거면 아니요. 세계적인 브랜드입니다. 아주 브랜드예요. 내가 모르니까 유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들이 모를 때 시작. 남들이 몰라. 그게 되겠어?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이었으면 14년 동안 이 회사가 이렇게 튼튼하게, 멋지게 성장했을까요? 1년만 지나도 금방 알지 않습니까? 사실이니까 됐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거를 증명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실을 인정만 시키면 다 이거 슬리밍고 333을 하면 다 이뻐지잖아요. 3일, 3주, 3개월만 참아보십시오. 안 이뻐지면 정말 제 손에 장어지집니다. 너무너무 예뻐지지 않습니까? 맞죠? 야, 시작. 아싸! 시작. 아싸! 나한테 돈 벌 기회가 왔다. 시작. 아싸! 나한테 돈 벌 기회가 왔다. 해보세요. 옆에 사람 보고 침 튀기지 않게. 시작. 아싸! 돈 벌 기회가 왔다. 이런 걸 못 알아보니까 제가 남편 고르는 거 보십시오. 제 눈이 높아요, 안 높아요? 제가 남편 얼마나 여기 엄태호 씨가 저희 남편입니다만 잘 골랐잖아요. 그죠? 제가 더 눈이 높아요, 남편보다. 남편 별로 부인을 잘 안 골랐어요, 내가 볼 때는. 부인이 빵점에 부인이 빵점. 일밖에 모르고, 여러 번밖에 모르고. 자, 이제는 나에게 아싸! 기회가 왔다. 시작. 아싸! 기회가 왔다. 그래서 저희는 대리점을 여러분한테 권하는 겁니다. 시작. 대리점. 시작. 대리점. 대리점의 사전적 의미는 원래 대신 판매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에요. 대리점은 판매를 못한다, 못해. 시작. 대리점은 판매를 못하더라고요. 해보니까. 근데 뭐를 잘하냐면, 잘 옆에 적어볼게요. 고급 소개 고객님. 시작. 고급 소개 고객님. 급이 높은 고객 중에서 급이 높으셔요. 고급은 급이 높은 우리를 자랑해주는 소개하는 고객님이라고 생각했더니 많은 문제점이 사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일을 잘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고객님들에게 소개하는 거를 여쭤보고 소개하는 걸 잘해달라고 그랬더니 소개하는 걸 잘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정한 의미는 뭐냐면요. 고급 소개 고객님 시작. 고급 소개 고객님으로 저희는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누구예요, 이게?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정답을 올려주십시오. 퀴즈 나갑니다. 이 여자가 누구일까요? 이 여자가 누구일까요? 네, 정답, 네. 이 여자가 누구일까요? 네! 한혜랑 씨! 정답입니다! 와! 네, 이지혜입니다, 이지혜. 네, 이지혜입니다, 이지혜. 농담인데, 그래도 저거 올렸기 때문에 한혜랑 씨한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더우먼이죠, 언더우먼. 한혜랑 씨는 정신병을 오늘 꼭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눈이 이상하거든지 정신이 이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답을 좀 이지혜를 알려드렸잖아요. 김지원? 야, 이분도 함께 병원을 가도록 제가, 김지원 씨 같이 병원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더우먼. 어떻게, 지구를 지키는 원더우먼. 자, 여러분, 한 명이 하면 외롭죠?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내가 잘 알고 있는 우리의 형제. 네, 독수리 오형제. 독수리 뭐가 되자는 얘기냐면요. 바른 자세 지킴이가 돼주십시오. 시작. 바른 자세 지킴이가 돼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바른 자세에 대해 계속 공부하시잖아요. 그럼 벌써 내용이 달라지실 거예요. 그리고 좋은 책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굿바이 허리 통증이나 뼈 골반이 내려야 척추가 산다 등등 또 저희 회사 책자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 사람들 알려주고 빌려주세요. 시작. 알려주자 빌려주자 시작. 알려주자 빌려주자. 허리 아프면 얼마나 힘들어요. 어깨 아프면 얼마나 힘들어요. 목이 아프면 얼마나 저는요.
나이가 먹었어도 이제 여기가 얼굴이 안 커지는데 옛날보다 얼굴이 작아졌잖아요. 친구들 만나니까 얼굴 다들 커졌어요. 여기가 넙더디해졌어요. 근데 저희는 얼굴이 작아졌잖아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바른 자세가 시작 좋구나 좋아 시작 바른 자세가 좋구나 좋아 해서 알려주세요.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 뭔지 이러실 수 있죠? 걱정 하덜덜덜덜덜 마세요. 몰라도 돼 시작 몰라도 돼 이것만 얘기하면 돼. 야 거기 출첵이라는 게 출첵이라는 게 있는데 나가니까 아이고 그냥 박사 석사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바른 자세 박사 석사가 나와서 가르쳐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맞죠? 이건 얘기할 수 있죠. 시작 같이 해볼까요? 시작 바른 자세 박사 석사가 나와서 막 알려줘. 공짜야 공짜. 그래서 그 잘 나오면 또 선물도 준대. 그래서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출첵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다른 자 코디네이터 교육 있죠? 우리 그냥 보석 같은 그냥 보기에도 아까운 우리 마스터님들이 전국을 아침에 새벽을 달려서 여러분한테 가서 전국에 계신 정말 바르너 슬리밍거스 여러분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새벽같이 갑니다. 그래서 한 분이 더 몸을 더 봐드리고 한 분을 더 잘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마스터들이 다 석사급 이상이에요.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랑 최고를 달렸던 우리 마스터들이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바른자세 코디네이터 교육이 어디 언제 있어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볼게요. 점장님한테 지금 전화하세요. 점장님 바른자세 코디네이터 교육이 우리는 언제 있어요? 라고 물어봐야죠.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부터 제가 명합니다. 나는 원더우먼이다. 시작. 나는 원더우먼이다. 남자분들 서운해하시죠? 네, 그러면 원더맨으로 하시면 되죠. 원더맨. 기분 나쁘다 하셔서 슈퍼맨. 나는 슈퍼맨이다. 시작. 나는 슈퍼맨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뭐라고요? 바른 자세를 지켜서 대한민국을 지구를 지키는 독수리 오영재가 됐다. 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 돼요. 출첵 시작. 출첵 바른 자세 교육 코디네이터 교육 너무 어려우시면 바른 자세를 가르쳐 준대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강사 과정을 저희가 국제 바른 자세 습관 지도사 협회에서 진행하고 있지요. 자, 그럼 어떻게 공부하시면 돼요? 굿바이 해리 통증을 통해서 공부 이렇게 하시면 좋은 내용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신문이나 이게 인터넷 가면 기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포 애프터 사례를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이 어머니 어떠셔요? 이마도 넓어지시고요. 꺼졌던 이마도 사라고 팔자주름 너무 좋아지셨죠? 이 쇄골이 맞춰졌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쇄골과 목은 달라졌어요. 근데 이분이 옆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10년은 젊어지셨죠? 그죠? 여기 등이 굽은 데가 보세요. 이 등이 굽은 데가 다 펴졌습니다. 이 얼굴이 보세요. 등이 뒤로 가는데 앞으로 쫙 펴졌죠? 그 다음에 이분 뒷모습 보세요. 얼마나 이 목 보세요. 목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다리도 보세요. 다 붙죠?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다. 이런 아는 엄마가 있다. 이런 분이 있다는데 가만히 있는 분 나쁜 분이죠. 애기 넷을 낳으신 아주 얼굴이 너무 모델같이 예쁜 여성분이에요. 근데 배가 이랬었대요. 횡격막이 여기 보면 들려 있고 갈비뼈가 다 들려 있죠. 근데 복근이 생겼고 2달 만에 이렇게 나가 있던 그 갈비뼈가 들어갔어요. 이 갈비뼈가 위로 솟아오르면요 어떻게 되냐면 몸통이 두꺼워지면서 장기에 비만이 많이 생깁니다. 근육이 없어져요. 이렇게 됐죠? 자 보겠습니다. 이 출산한 젊은 친구 보십시오. 2달 만에 완전히 처녀의 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복부 비만, 이 배기 나오신 분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온몸이 가려워요. 이걸 입으시면요. 왜? 혈액순환이 되니까. 이걸 입고 몸이 가렵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그 손발이 얼었을 때 따뜻한 들어가면 가렵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복부 비만 보십시오. 너무 좋아졌죠? 이렇게 입고 활동하셨는데 비만이 좋아졌습니다. 이 뇌병명 있는 청소년 사례인데요. 뇌에 약간의 장애가 있어서 대사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키도 컸고 일주일 만에 이렇게 살이 엄청 빠졌어요. 아이들요, 이 X자라리, X로 벌어진 아이들이 많아요. 주변에 보시면 꼭 알려주십시오. 아이들이 라운드 숄더, 이거 하루 만에 좋아진 거, 이게 하루 만에.
이 골반도 많이 틀어지고 맞아졌죠?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정말 소개해 주십시오. 왜냐면 이 골반이 틀어져서 허리가 너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이 골반이 틀어졌다 그러면 바로 보시고 전화 주십시오. 그리고 허리 수술 준비하시려고 하는 분, 다리저림 있으신 분 소개해 주십시오. 허리 협착증 환자입니다. 좋아졌죠? 소개해 주십시오. 허리 협착증 환자입니다. 좋아졌죠? 소개해 주십시오. 허리 협착증 환자였습니다. 좋아졌습니다. 소개해주고 젊어졌죠? 이 남자분들 어깨 통증, 허리 통증, 척추 측만증까지 있고 허리에 어떻게 완전 삐뚤어졌죠?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좋아졌어요. 오른쪽이 좋아진 겁니다. 자, 볼게요. 이 남자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테이션 점장님 바깥 어르신인데 운동도 많이 하신 분인데 이렇게 좋아졌어요. 이 젊은 분 보십시오. 엉덩이 다 퍼진 게 어떻게 됐습니까? 엉덩이 딱 올라붙고요. 배꼽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처진 장기가 해결됐고요. 이 옆살 있죠? 옆살. 이 옆살. 이분 5호예요. 이런 대로 옆살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분은요. 제일 베스트 살이죠. 벌어진 골반부터 없었던 엉덩이가 생겼고요. 완전히 20년 이상 젊어졌습니다. 이런 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좋아졌죠? 한 달 만에. 이 목뼈가 대추혈 있죠. 여기 대추혈이 튀어나와서 목이 항상 아프신 분 이렇게 좋아집니다. 기가 막히죠. 남자분입니다. 자, 머리가 없는 분들 이 근막이 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렇게 예뻐졌습니다. 이 제품이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골반이 교정이 된다. 척추가 교정이 된대. 망곡된 어깨가 펴진대. 다리가 교정이 된대. 흉추를 들어서 여성의 상의를 교정해 준다라는 특허를 다 받고 이렇게 임상 데이터까지 갖고 있는 멋진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런 교정계 역할과 이런 속옷을 안 입으셔도 돼요. 코옷에 안 하셔도 됩니다. 골반 교정이 필요 없어요. 견인기 필요 없어. 함께 하면 좋죠. 이 모든 기능이 있으면서 3년 내지 10년 동안을 사용할 수 있다라면 또는 운동을 이 정도 운동이나 체형센터를 다니는 것이 일상이 되거나 꼭 다녀야 돼서 돈을 쓰고 계신 분이 있다라면 저희에게 모시고 오십시오. 돈은 왜 안 벌어? 여러분 돈은 왜 안 벌어? 이제는 정주홍 회장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시간이 되게 5개. 돈은 왜 안 벌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수고해주신 우리 이재 부장님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자, 오늘도 저기 S132 타신 김건아님 축하드립니다. 네, 또 행정팀에 연결을 해서 잊지 않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혜랑까지 두 분입니다. 한예랑 우리 점장까지 됐습니다. 자, 오늘 제가 화사한 노란색을 입었는데 어떻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까? 자리를 좀 준비하고. 자, 여러분들 이제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스쿼트 타임입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우리는 다이어트를 실천하는 더 슬리밍거스 출첵 여러분들입니다. 자, 같이 자세 잡고 준비하시고 자, 오늘부터 제가 이제 한 개씩 더 늘리겠습니다. 16개 할게요. 자, 설레이시죠? 자, 코어 세우고 어깨 넓이 정도로 조금 적당히 벌려주시고 자, 시작합니다. 하나, 둘, 너무 굽히실 필요 없고 셋, 몸이 숙여지면 안 됩니다. 넷, 허리 세우고 코어 힘. 다섯, 여섯, 뒤꿈치로 쭉 밀어 올리기. 여덟, 아홉, 열, 너무 많이 앉으실 필요 없어요. 하나, 둘, 그렇지. 셋, 몸에 자극만 주면 됩니다. 넷, 다섯, 한 개 더. 오케이, 박수. 자, 오늘도 이제 새로운 도전입니다. 한 개를 무려 더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날마다 1%씩의 아주 이 사소한 스쿼트 16개가 1년 뒤에 여러분들의 낙상 예방, 근골격계의 통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바른 자세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신의 이 중심 코어 근육과 대퇴부, 둔부 등 우리의 하지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건강 관리를 벌써 시작하셨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대견하다고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남들은 그냥 이 시간에 편안한 자세로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다이어트와 바른 자세를 실천하고 있다. 이게 중요하죠. 자, 이렇게 바른 자세를 실천해주는 전도사, 도우미인 바른 자세 코디네이트 교육을 저희가 전국적으로 13개 지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 다시 한번 참조하셔서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우리 삼삼 출첵을 하고 있는데 내가 박코디를 한 번도 참여를 안 했다. 이거는 너무나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기회와 여러분들의 시간에서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바코디 교육 일정을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은 저희가 이번 달에 총 5번의 창업 설명회가 있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조금 전에 한 번 더 창설을 요청을 해 주셔가지고 1월 25일에 한 번 더 창설이 있어서 총 6회의 창업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업데이트를 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지역의 여러분들이 일정표를 좀 참조하셔가지고 조금 전에 돈은 왜 안 벌어라는 우리가 테마를 잠깐 같이 함께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현재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 상황에서 내가 올해 목표한 이 저축 그리고 자산 목표 액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 현재 어떤 여건으로 상황으로 그걸 할 수 있느냐 그걸 한번 따져보고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다양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내 목표를 이루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는 슬리밍고라고 하는 새로운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창업 설명회를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창업 설명회 일정도 참조해 주시고 날짜, 장소, 그리고 참여하시려면 미리 컨택을 해주셔야 좌석과 또 초대에 관련된 준비들을 저희가 해드릴 수가 있으니 많은 참여 좀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슬리밍고가 연초다 보니까 좋은 소식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강우현 대표님 저희 작년에 본점 오픈식 첫째 날의 포럼의 연사로서 강연을 해 주셨던 세계적인 대한민국이 낳은 이 거장입니다. 한국의 뭐 미켈란젤로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세계적인 거장이신 이 강우현 우리 대표님께서 어, 이제 올해가 무슨 해죠? 이 동물로 비유하면 12간지 동물로 얘기하면 예, 용의 해죠. 지금 이제 따끈따끈하게 저희 제주 오픈식이 지난 11일에 제주 본점에서 열렸었습니다. 카페드 슬리밍고 본점과 본사 1주년 기념식이 이제 그날 열렸는데 특별히 강연을 좀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재밌는 영상이 있어서 살아있는 거장이 그리는 용, 여러분 직접 그런 그림, 실제 용이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영상을 여러분들 한번 선물해 드릴까 합니다. 거장의 기운이 담긴 여러분들 영상을 같이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그 녹화본이 저거라 제가 다시 한번 공유해 볼게요. 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거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보여드려야만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진짜 여러분 어떻게 이거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잠시만요. 예. 자,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리 제가 한번 체크하고 예, 소리가 좀 작았군요. 좋습니다. 예. 자, 화면 한번 봐주시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소를 닮았대요. 이렇게. 눈은 토끼 닮았대. 토끼. 귀는 소 닮았대요. 뿔은 노루를 닮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통은 뱀을 닮았다는 거예요. 뱀을. 비늘은 이어를 닮았대요. 이렇게 주저리주저 떠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는데 이거 뾰족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 너희도 수염이 떼네. 수염이 있어. 아니 손은 또 매를 닮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공돌기는 이어주라 그래. 그리고 이놈이 구름을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구름을 타고 다니니까 그리고 불을 뿜어요.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닮았어요? 자, 잘 보셨죠? 참, 저 전자칠판을 처음 써보셨다라고 했는데, 처음 쓰신 분이 아닌 것 같이 저렇게 자연스럽게 즉흥해서 저런 작품들을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저런 기본이 탄탄하신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신년을 맞이해서 저런 거장의 지금 작품을 그냥 눈앞에서 보시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저희는 현장에서 만났지만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어쨌든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신 것도 굉장히 귀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3 출첵 프로젝트 66일 미쳐라 73일차 바르게 건강하고 바르게 잘 살자라는 테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공하는 자기경영 벌써 54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11시 40분을 달리고 있네요. 자, 오늘 우리 다산 선생님의 인력입니다. 1월 13일. 아는 자는 반드시 실천하며 실천하고 있다면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용의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신데 널리 배우고 자세히 묻고 신중히 생각하고 분명히 분별하고 독실하게 행하라. 그래서 배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깊이 있는 배움이란 무엇인가라는 스스로의 자문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텍스트가 다소 부담스러운 우리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듣고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실천하는 그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다. 진짜 아는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스쿼트가 좋다라는 거 아니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제 무언가를 아신다면 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행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정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이 프랑스의 대문호인 빅토르 위고, 이 빅토르 위고가 굉장히 중요한 문장을 오늘 제가 받았고 이 문장을 또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공유하고 싶은데요. 매일 아침 하루 일과를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사람은 극도로 바쁜 미로 같은 삶 속에서 그를 안내할 한 올의 시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계획이 서 있지 않고 단순히 우발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게 된다면 곧 무질서가 삶을 지배할 것이다. 우리가 시간과 우리의 목표를 이제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계속 지금 제가 올해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이분이 그냥 우리에게 꼭 오늘 하루 당부하는 거, 계획 없이 오늘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무질서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침투하고 그런 결과로 우리는 결코 목표에 다가가지 못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벌써 24년도는 1월 13일을 달리고 있고 아직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어떻게 언제까지 그 시간 안에 달성할지 세부적으로 오늘 하루의 일과로 내일의 일과로 이번 주의 일과로 이번 달의 일과로 바꾸고
그 과정을 오늘부터 충실하게 계획된 행동들을 의도를 가지고 단순하게 꾸준히 반복하는 거, 그게 루틴이 되는 거, 그렇게 우리의 습관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해 나가는 거, 그게 내 인생을 바꾸는, 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공식이죠. 이걸 꾸준하게 하는 사람만이 올해의 지배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프랭클린 선생님의 부의 사고방식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핵심이에요. 부자가 되는 기본이 뭐냐면 통장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장을 관리하는, 즉 세계의 통장을 관리하는 3원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원칙을 그냥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수많은 기업과 수많은 개인이 재정의 어려움을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이자 원칙이자 기준이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들이 이제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그럼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깨우친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진다라는 것은 그걸 이미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준비해야 될 것은 세계 통장입니다. 여기에서 이 세계 통장은 같은 은행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같은 은행은 계좌번호를 여러분들이 뭐 다 외우고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라면 가능하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은행을 구분해서 어떤 은행은 A은행, 어떤 통장은 B은행, 어떤 통장은 C은행, 이렇게 해서 은행을 구분해서 그 은행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번거로우시면 한 은행에 가서 세 개의 통장을 만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6개의 통장을 운영해요. 몇 개의 통장요? 6개. 한 은행에서 3개의 통장을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은행마다 3개의 통장을 운영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은행에서는, 한 금융은행에서는 예금자 보호법상 한도 5천만 원 이내에서 그 예금자의 이 손실보전액을 보호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저는 3개의 통장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3개의 통장을 한 은행에서 3개를 또 운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은행에서 3개의 통장을 또 운영해요. 그러면 저는 9개의 통장을 운영하겠죠. 그러니까 제 자산은 3배가 아니라 9배 증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이것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적어도 3개의 통장을 운영할 줄 알면 3개가 6개 운영하고 6개가 9개 운영하는 겁니다. 마치 한 회사가 한 개의 기업을 소유하다가 여러 수많은 계열사를 관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여러 통장도 목적에 따라 운영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상 그렇게 돈이 그 통장으로 옮겨지는, 하나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일사불란하게 유기적으로 움직여질 뿐이지 그 모든 곳에서 제 자산이 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다음에 좀 심화될 때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릴 거고, 지금부터 기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장 관리의 3원칙, 3개의 통장을 목적에 맞게 구분하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행을 구분하셔도 되고 한 은행에서 3개의 통장을 만드셔도 무방합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 대신 그 통장에는 반드시 목적을 부여해서 구분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목적에 따라 이제 구분한 3개의 통장에 각각의 역할을 부여하라는 겁니다. 이 통장은 어떤 역할, B 통장은 어떤 역할, C 통장은 어떤 역할. 그래서 목적이 명확하게 나눠져서 이 3개의 통장은 각각의 개체예요. 통장이라고 해서 동일한 게 아니고 이 통장마다 각자가 다른 개체라고 여러분들이 목적과 역할을 부여하셔야만 돼요. 다른 어떤 존재라는 거죠. 생명력을 부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사람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이 고용주예요. 이 3개의 통장의
고용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은 돈의 노예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관리하는 주인입니다. 이 사고방식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두 번째이고, 세 번째 원칙은 간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첫 번째, 목적에 맞게 세 개의 통장을 만들고 구분하는 것. 두 번째, 각 통장마다 역할을 부여하는 것. 세 번째는 그 통장들이 유기적으로 내가 그 역할과 목적에 맞도록 실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이걸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즉 하나의 통장으로 지출과 수입과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병행해서 하는 분들은 결코 이 통장에 돈을 모을 수가 없다.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에도 나와 있지만 사람은요, 돈을 가지고 있고 돈이 있으면 그대로 쓰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본능과 왜 자꾸 싸우려고 하십니까? 성공하지 못하는 방법은 내 본능과 자꾸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본능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지 말고 지혜롭게 구분을 해놓으라는 겁니다. 수입이 들어오는 거, 돈을 쓰는 거, 또 정기적으로 쓰는 거, 간단하게 이렇게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모으냐의 원칙만 있으면 내가 누군가에 얘기할 때도 돈을 이제 모아야 될 때는 쓰는 계좌가 아니라 모이는 계좌에 돈을 이제 모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기본이라는 건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도서 성공한 사람들은 알고 있다 중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명확한 목표를 가진 3%의 사람들이 벌어들인 수십 년 동안의 수입은 나머지 97%의 사람들이 거둔 수입 전체의 합보다 10배나 많은 결과를 낳았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목표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결과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나 정말 작년보다도 잘 살고 싶어. 부자가 되고 싶어. 근데 여러분들 부자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겠어? 아, 부자 그거 나 될지도 못하는데 뭐 그런 단어 들으면 뭐해? 절대 안 될 건데. 이런 생각도 곤란하고요. 두 번째는 부자라는 것은 개인이 정하는 기준이지 타인이 정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개념적으로, 그리고 어떤 기준치에 의해서 부자라고 부르는 그런 이 기준이 있긴 하죠. 하지만 그게 우리 삶에 꼭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목표를 이루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하는 성공과 부자의 기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 남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정도의 금액을 벌면 올해 나는 참 행복하고 마음이 풍요로울 것 같다. 즉 부자라고 내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세웠다면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 세계 통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출발해야 되지.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데 내가 올해 얼마를 벌고 싶다, 얼마를 모으고 싶다는 생각이 없는 한 제 얘기는 하늘에 떠도는 그냥 소리예요. 그냥 소리예요, 소리.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이실 거면 소리라고요, 소리. 자동차가 지나갈 때 쌩 달리는 자동차의 이 엔진음과 바람 소리가 우리에게 소리듯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계의 통장은 각각 역할을 부여하는데 이름이 있습니다. 마스터 계좌가 있고 이름이 마스터 계좌예요. 두 번째는 월간 지출 계좌고 세 번째는 정기 지출 계좌예요. 똑같이 돈이 빠져나가는 돈을 쓰는 계좌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계좌의 이름이 다르죠. 맨 위에 있는 계좌는 마스터 계좌. 마스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할 때 모든 역할을 다 담고 있다는 거죠. 뭐 모든 것을 통달한 사람을 마스터, 장인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뭐 마에스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에스트로라고 부르죠. 장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모든 마스터 계좌에는 돈이 쌓이는 댐의 기능을 해요. 나중에 또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건데, 그래서 마스터 계좌는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 타인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뭐 배당 수익이라든지 이자라든지 또 차용금이라든지 어쨌든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돈은 어디로 들어온다? 마스터 계좌로 들어오고 내가 이걸 정의하고 나서 내가 돈을 받는 계좌라는 그런 정의가 세워져야 야 어디로 돈 입금할까 했을 때도 나는 이 마스터 계좌만 안내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댐의 기능을 한다. 댐이 뭐죠? 모든 산업과 용업용수를 가두는 모든 물을 가둬두는 중요한 이제 그 장치죠. 그래서 그 돈에서 그 댐에서 물을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곳에 방류를 하죠. 필요한 양만큼. 그게 바로 마스터 계좌 댐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돈이 쌓이는 계좌다. 이게 첫 번째고 역할이. 두 번째, 월간 지출 계좌는 한 달에 내가 필요한 부분만큼 쓰는 소비를 위한 계좌예요. 그래서 소비를 위해서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평균적으로 내가 얼마를 썼는지를 분석해 봐야 되죠. 그게 첫 번째 가계부였죠. 내가 얼마를 쓰고 있는지, 불필요한 지출은 없는지, 그리고 여기서 줄일 건 없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알지도 못하는 소비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봐야 되는 이유가 이 월간 지출 계좌의 평균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뱅크 샐러드라고 한 앱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앱이 가계부의 기능에 가장 충실한데 여러분들의 금융과 여러분들의 소비와 여러분들의 그 저축과 보험과 투자 모든 것들이 연동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같이 연동돼서 얼마를 쓰고 계시고 어디에 지출했고 어느 비중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 어느 시간대 어느 요일에 어느 주간에는 평균보다 얼마만큼 더 쓰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관리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 그 앱이 아주 친절하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자산 관리를 도와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줄이고 나서 최종적으로 나는 한 달에 이 금액만큼은 써야 됩니다라는 금액이 나오실 거예요. 그럼 마스터 계좌는 여러분들의 수입 그리고 모든 돈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래에 있는 월간 지출 계좌에 이번 달 얼마를 필요하다, 얼마를 쓸 것이다 라는 금액을 옮겨 놓으시면 되는데 보통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마스터 계좌나 월간 지출 계좌나 이 목적과 역할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냥 한 통장에서 월급이 들어왔는데 그 통장과 연계된 신용카드 내지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을 쓰죠. 그러니까 정해진 예산을 세울 계획도 없었고 그냥 한 달 한 달 내가 나도 모르게 돈을 쓰고 수입은 들어왔는데 항상 잔고는 바닥인 경우가 너무 많더라. 심지어는 바닥이 아니죠. 카드를 사용해서 빚을 더 내서 사용했기 때문에 달달이 또 카드값이나 대출 금액이 또 빠져나가더라. 그래서 결국 마스터 계좌라는 개념도 없고 항상 통장의 잔고는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기지출 계좌부터는 또 다음날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뭐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통장을 만드실 수는 없을 거고 기존에 3개의 통장이 벌써 있으신 분들은 이제 뭘 하면 되죠? 목적과 역할만 부여하면 되는 거고 없는 분들은 다음 주에 꼭 은행 3곳을 가시든지 한 곳에서 3개를 만드시든지 무방하다. 가능하면 이제 은행을 좀 구분하시는 걸 좀 권장은 합니다. 관리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3개의 통장을 준비하시고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실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2024년도에 이루고 싶은, 아니 이미 이룬 일들을 한번 적어보고 시각화해보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이루고 싶은지 감정을 실어서, 그래서 계획에 감정을 넣으면, 감정이라는 생기를 불어넣으면 그건 정말 현실이 된다라는 것이죠. 올해 이미 24년도에 여러분들의 꼭 할 일을 이미 달성하신 것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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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